노년학이라고 해서 제론톨로지라는 이 학문이 좀 더 보편적으로 인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저출생 고령 사회에서 노년학은 나이 듦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아는 노인 복지보다도 노인을 서비스와 수혜자의 주인공으로 놓고 중간에 놓고 새틀라이트 위성으로 시니어들에 필요한 우리가 얘기한 주거, 요양, 용품 또는 심리, 정치, 경제, 공학, 의료 이런 모든 것들을 주변 놓고 봤을 때 이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뭐가 필요할까를 실용적으로 다학제로 접근하는 게 이제 노년화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핵심 에이징에서는 키워드가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적 노년기 석세스풀 에이징이고, 두 번째는 긍정적 노년기 포지티브 에이징이고, 세 번째는 창의적 노년기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입니다. 네 번째는 유럽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액티브 에이징 활동적 노년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성공적 노년기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성공적 노년기라는 것은 학문적인 정의보다 좀 더 현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정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매덜라이프 웨이지라는 주거와 카페, 요양의 프랜차이즈를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인데요. 여기에서는 6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참여, 그러니까 가족과 사회적 관계 부분이고,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에 일을 내가 어떤 경제활동에 필요에 의해서 했던 직업의 선택보다도 내가 하고 싶고 좀 더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소명의식의 일, 보케이셔널이죠. 세 번째는 종교를 넘어서서 철든 나이, 영성을 얘기하고요. 스피리추얼 에이징이 가장 중요시합니다. 네 번째는 지적 호기심,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을 추구하죠. 인터렉추얼. 다섯 번째는 이모셔널, 감정적인 노년기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돼서 점점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됐다가 다시 감정적인 노년기를 통해서 다시 아이가 된다는 이 아이가 됐다는 개념은 차일디시와 차일드라이크 한쪽은 천진난만한 한쪽은 유치한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이모셔널 에이징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성공적 노년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피지컬 에이징, 신체적 건강이 기본이고 출발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빠진 게 이제 재정적인 안정성인데요. 그 개념은 출발이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6가지이고 6가지의 또 출발도 역시 피지컬 에이징인 거고요. 이 6가지가 조화와 균형감 있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게 성공적인 노년기라고 매덜라이프 웨이지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공적 노년기에 이어서 두 번째의 이제 포지티브 에이징의 긍정적 노년기는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 노년기를 맞으란 뜻이에요. 이건 일상에서 생각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인식, 생활의 실천, 그리고 내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또는 친구를 만날 때 나의 마인드와 애티튜드가 포지티브하면 역시 만나는 사람과 관계 역시 포지티브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포지티브 에이징의 실용적 학문 개념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건 여가와 취미의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은 창의적 노년기인데 우리 모두가 에이징을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는 주변 지인들, 가족, 부모님 통해서 창의적 노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내 입장에서 내가 창의적 노년기를 처음 경험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 창의적이라는 개념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창의적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림을 그려간다는 거고 두 번째는 50 플러스 또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관심 갖는 영역이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 영역에서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을 취미 여가로서 만들어가는 거고 요즘 또 시어리어스
심각한 여가, 진지한 여가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내셔널 센터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이라고 해서 내셔널 센터 퍼 크리에이티브 에이징 NCCA라는 미국의 닥터 코엔 박사님이 만든 이 개념이고, 이 개념의 두 가지 접근 포인트의 키워드는 정리하면 문화예술 관점을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최초로 맞는 내 인생의 노년기를 창의적으로 융합적으로 나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티브 에이징은요. 말 그대로 그냥 활동적인 노년기입니다. 활동적인 노년기고, 자, 그 개념을 넘어서서 노년학 관점에서는 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요즘 핫한 제론 테크놀로지라는 거고요. 기술 노년학은 스마트 에이징하고도 결부가 됩니다. 이 제론 테크놀로지가 결부되게 된 그 학문적인 배경과 현장에서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분이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고 또 유니버설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제론 테크놀로지는 기술의 진화가 시니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소통을 잘할 수 있고 일상을 편리하게 지낼 수가 있고 또 여가에 결부될 수가 있느냐는 관점에서의 기술을 접목하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이죠. 그래서 제론톨로지 플러스 테크놀로지,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론 테크놀로지에서 중요한 거는 AG랩이라는 MIT 공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술자들은 이 기술에 얼마큼 기술이 개발이 가능한지 하이테크를 논의하고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잘난 척하기를 우리는 좋아하고 그거를 또 박수 쳐주는데 실질적으로 시니어들한테 중요한 건 로우테크라고 하더라도 시니어들한테 적합한 수준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거나 편리하게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반복적으로 안전하게 적용하는 게 이 제롬 테크놀로지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롬 테크놀로지의 이 툴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소통, 그리고 여가, 그죠? 하나가 뭐였죠? 소통, 여가, 하나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에서 제롬 테크놀로지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환경 노년화학이라는 개념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향거 장수, 가능한 한 내가 살아온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는 AIP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얘기하잖아요. 이때의 P는 플레이스, 집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에서 확장된 모델이 AIC면 이때의 C는 에이징 인 커뮤니티고 커뮤니티의 얘는 뭐 노인복지관일 수 있고 문화센터, 뭐 경로당, 집 주변에 가까운 그러니까 미국의 매들 카페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자주 가는 카페 플러스가 바로 에이징 커뮤니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AIP나 AIC가 적용될 수 있는 건 주거 또는 교통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접목이 잘 돼야 돼요. 그죠? AIP로 봐서는 집안의 턱을 없애고 조명을 3배 이상 밝게 하고 또는 핸드레일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욕조, 침대 옆 또는 현관 옆 이런 데에 보조 장치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 여기하는 게 바로 AIP고 자 AIC로 가서는 내가 문화센터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간다. 그럴 때는 가는 그 교통 인프라가 이를테면 신호등이 조금 더 오랫동안 적용이 돼야 되거나 가로등 같은 게 좀 더 밝아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 교통이 또 유행하는데 예전에는 교통 서밀하게서 8차선 이상 도로 가게 되면 중간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쉬어가게끔 교통섬을 만들었죠. 그래서 교통사고율을 뭐 70%까지 줄였다는 뉴욕의 사례 같은 경우 얘기되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스마트 에이징을 얘기합니다. 스마트 교통신호 체계인데 이것은 이제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장애인한테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AIC의 어떤 이제 기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모델인 거고. 세 번째, 금융문활학은 금융, 재무적인 준비를 강조합니다. 그죠? 카드, 증권, 은행, 보험사들은 자기 관점을 출발해서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외 비재무적인 노년기 삶이 의미를 갖는다 하는데 이 금융노년학은 재무적인 준비만큼이나 비재무적인 준비가 중요하다는 컨셉에 출발했습니다. 비재무적인 건 그러니까 성공적인 노년기에서 얘기했던 사례와 비슷합니다. 사회적 관계, 가족, 건강, 취미 여가, 평생학습, 종교, 영성을 포함한 것들 비재무적 준비고 조화 균형 관점에서 재무, 비재무 그래서 금융노년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케터들 또는 금융업 종사자들이 이 파이낸셜 제론톨로지를 많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금융 종사자라든가 컨설턴트 분들이 주로 연령대가 30대, 40대가 많다 보니까 이 타겟이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타겟과 서비스 제공자 간에 이 커뮤니케이션 갭이 있는 거죠.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 치아키 마케터님처럼 그냥 마케터가 아니라 시니어 마케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니까 그 눈높이가 맞는 현장 기반의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에이징의 진화, 노년학의 개념 세 가지, 기술 노년학, 환경 노년학, 금융 노년학 소개시켜드리고, 에이징의 노년기도 성공적 노년기, 긍정적, 창의적, 활동적 노년기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 궁금한 것이 여기서 이제 에이징의 진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네. 성공적에서부터 창의적까지가 그 창의적이 제일 좋은 건가요? 아니면 같이 맞물려 있는 건가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판단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 가장 학문적으로 처음 접목됐던 거는 성공적 노년기죠. 하지만 포지티브 에이징과 크리에이티브 에이징도 미국의 노년학에서는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학계가 제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공공영역, 제3섹터, 또 이 현장에서 비즈니스 섹터에서도 이 개념을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 개발, 네트워크 운영 관리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오라든가 시니어들이 기능성 식품을 먹는데 기능성 식품이 이게 어떻게 몸에 좋고 언제 먹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먹은 이후에 효과가 어떨 거라고 예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는 전문가들의 어떤 그 서포트가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학계와 제3섹터와 비즈니스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그걸 중간에서 또는 뒤에서 제도와 정책으로 컨트롤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 영역 이 네 가지 파트, 그죠? 공공 제3섹터, 학계, 비즈니스 섹터가 다 같이 학문적이지만 실용적인 현장 기반으로 한 이 노년기의 컨셉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미국에서 지금 접근하는 마인드고요. 한국에서 아쉬움은 학계가 노력은 많이 하지만 학계에서 이걸 따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금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거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수님들이 조금 더 현장을 좀 많이 알고 현장을 찾아다니시고 어떤 사례 발표라든가 인사이트를 공유할 때 현장 전문가나 기업가를 불러서 직접 발표 내진 토론하면서 같이 서로 이렇게 후회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미국이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를 할 때 포지티브 에이징을 한 3일 정도 행사하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포함한 이런 실용 노년학회는 보통 5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 뭐 이제 하루를 넘어서 이틀씩도 하긴 하는데 좀 더 오랫동안 동시다발적인 워크숍을 많이 기획해서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제론톨로지도 이제 공부를 하셨고 하기도 따셨잖아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성공적, 긍정적, 창의적 이런 노년기라든지 특히 이제 스마트 에이징이니 뭐 제론 테크놀로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드는 느낌은 아, 미국은 여전히 민간 주도형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 그래서 기업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현금 흐름상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섹터에 대한 그 다양한 노력들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 영역에서는 전체 다수 즉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의 공공 안정망적인 시니어 비즈니스가 있다 보니 뭐 이런 격차가 저는 있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현장에서는 그 아까 이제 학계도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기업의 영향력에 있는 차이 이런 것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도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단점은 민간 영역에 주도권을 주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우리가 이 저출생 고령 사회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집약적으로 장점을 보여주는 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지지 않는, 결국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시니어 비즈니스가 모든 나라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니어 비즈니스인데, 우리나라에 접목될 때 미국과 일본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빠른 시간에 시행착오 줄여가면서 접목할 수 있는 건 공공 영역의 개입이고, 그 접근 대상은 소셜 비즈니스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셜 비즈니스의 성격이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즈니스 영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고, 비즈니스에서 클 수 있는 기회를 덜 주거나 빼앗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 영역에 처음에 판을 깔더라도 정책과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하느라 결국에는 민간으로 돌려줘야 하는 타이밍을 주도권을 과감히 넘겨줘야 되는 건데, 그게 그동안 못 해줬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엔터프레뉴어십에서 시니어 비즈니스가 항상 결부가 되는데, 여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돈과 뭐 아이템과 그런 부분인데, 창업 자금에 대해서 좀 더 열리고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요즘은 또 디지털 전환 나와서 더 기회가 많을 텐데, 안 되는 것들은 역시 주도권을 정부가 놓지 않고 창업의 주인공을 아직은 청년에 놓다 보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시니어들, 액티브 시니어 때 또는 50% 세대한테 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창업의 대상을, 주체를 어, 청년과 50 플러스 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융합관점, 그렇게 풀어가는 것도 실험적으로 지금 일부를 하고 있지만 해야 되고, 또 민간에서 어, 엔젤 캐피탈리스트라든가 또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요즘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역시 투자에 주저하는 이유는 이게 다른 어, 창업의 연령대 대상이라든가 기업군 대비해서 이게 하나는 시니어들이 하다 보니까 이 시작하고 운영하면 성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기다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디지털 전환, 우리가 뭐 지금 사람과 부캐,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전환에서 시니어들이 늦다 보니까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니어 비즈니스 하면 아직도 여전히 인식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인정하고 혜택을 받고 싶어 하지만 주거 요양용품에 국한됐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케어 시장에서는 요즘 디지털 케어 쪽을 신경을 쓰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디지털 케어를 하고는 있죠. 하고는 있어 앞으로는 전망은 전부 다 맞다고 보긴 하지만, 현장과 선진국가, 우리나라
이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과 공공 영역 사이에서는 인식의 갭이 큰 것 같습니다.